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학교도 여성시대다. 이게 이제 여자들이 학교에 선생님으로 많이 진출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근데 사실은 지난 마지막 사법고시에도 여자가 합격을 했고 수석 합격자죠. 수석 합격자. 예, 예. 그리고 또 행정고시죠. 5급 공채 시험에서도 여자가 수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사회 주요 분야가 여성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죠. 서울시 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예.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체 합격자 수가 935명이었는데요. 예. 이 가운데 여성이 무려 725명, 전체 77.5%를 차지했습니다. 예. 10명 가운데 8명에 가까운 인원이 여성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반면 남성 합격자 수를 보시면은 그렇죠. 210명으로 22.5%에 그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뭐 올해만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까지 10%에 머물던 남성 교사 합격자 비율은 2014년에는 23.2%, 또 2015년에는 26.2%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4.5%로 처음으로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네. 또 올해 들어서 또 22%대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은 훨씬 더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에서도 합격자 360명 가운데 여성이 32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합격자가 한마디로 40명이라는 소리인데요. 예. 전체 합격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1.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을 만나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도 사실 남자 선생님 찾기가 힘들어졌다 그러고. 네.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초중고 선생님들 성비 한번 따져볼까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예.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인데요. 2016년 통계입니다. 초등학교는 전체 2만 9천여 명의 선생님 가운데 여자 선생님이 2만 5천여 명이고요. 예. 중학교는 1만 7천여 명의 선생님 가운데 여선생님이 1만 2천여 명. 예. 또 일반 고등학교는 1만 3천여 명의 선생님 가운데 7천 명의 선생님이 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 3년치의 통계가 이런 비슷한 추이고요. 전체 74%의 선생님이 모두 여자 선생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어렸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자였던 적이 오히려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남자 선생님이 담임이셔가지고 많이 맞고 배웠던 네.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요 여성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여성에게 쏠리는 이런 현상 좀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른 즈음에 김광석 형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무슨 내용입니까? 서른 즈음에. 저도 그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주옥 같은 가사 내용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서른이 되면은 20대와는 생각이나 행동이 조금 다르다는 거 느껴보셨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그 30살이 된 미술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바로 서울시립 미술관입니다. 그렇군요. 네. 88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해죠. 지난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의 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요. 네. 그 서울시립 미술관이 올해로 개관 30도를 맞았습니다. 네. 서울시립미술관 그러면 서울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정말 좋은 전시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덕수궁 돌담길에 있는 게 이 미술관인데 이 말고도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가다 보면 몇 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립미술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기획 전시를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전시로 오는 6월부터 열리는 디지털 프롬야드 22세기 산책자라는 전시회를 엽니다. 프롬나드라고 하는 말이 산책자라는 뜻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참 몰라서 큐레이터한테 여쭤보니까 예. 프롬나드는 산책자. 제목 안에 이렇게 산책자라고 네. 풀이를 해놔가지고 혹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네. 해봤는데. 그리고 22세기는 디지털 시대를 대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김한기 작가나 장욱진, 청경자처럼 아주 유명한 기성 작가와 또 신진 작가들의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기성 작가의 유명 작품이 30점이 전시가 되고 함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전시라고 합니다. 아니 세종문화회관도 올해 40주년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세종문화회관도 올해 개관 40주년을 맞았는데요. 예. 불혹의 나이를 맞은 만큼 공연과 전시에 있어서 다양한 연중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의 문화 지수를 높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명품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클래식 빅콘서트, 또 대중적인 연극, 뮤지컬 강화를 주요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모두 56차례의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소프라노 조수미, 또 민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래된 극장들이 막 문을 닫고 있는 소식들이 들려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예. 이번 그래요, 달 세실극장. 초죠. 예. 예. 아마 40여 년 된 세실극장이 임대료와 같은 극장 운영비의 부담을 못 이겨서 문을 닫았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예. 이 세실극장은 사실 1970년대 중반에 문을 열어서 연극뿐만 아니라 청년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맞아요. 활용이 됐던 곳이기 저는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제일 처음 공연을 세실극장에서 봤는데 그때 사물놀이 공연을 보면서 정말 그야말로 한국의 예술의 혼을 물씬 느끼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극을 나중에 하게 됐던지도 모르는데 세실극장 진짜 안타깝습니다. 난타 충정로 공연장도 문을 닫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작년 12월에 문을 닫았는데요. 예. 굉장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애용을 했던 곳인데요. 사드 여파 때문에 예.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12월 난타가 20주년 되는 그 해에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근데 세실극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문화유산으로 그러니까 미래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가 문을 닫아요. 대학로에 보면 저도 사실은 극장을 하다가 넘기고 갔지만 너무 힘들단 말이죠.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서울시가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서울형 창작 극장을 선정을 해서 올해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 극장주 입장에서는 사실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예. 하는데요. 부담이었나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세실 극장과 같은 사태를 적어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예. 대학로에 있는 300석 이하의 규모고요. 또 12곳만 선정을 해서 다음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딱 예. 11개월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그 극장이 선정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창유. 이건 뭐 알겠네요. 평창올림픽을 우리 가슴에 담고 서울과 함께 지원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다음 주 금요일에 그 화려한 막이 올립니다.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지원하나요? 네, 지원 사격에 아주 전격적으로 앞에 나섰는데요. 네. 먼저 올림픽 입장권 완판을 위해서 네. 서울시와 자치구가 42,000장의 입장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 입장권은 일단 저소득층하고 다문화 가정에 우선 배부가 되는데요. 네.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연가 사용을 적극 장려를 받았고요. 어허, 또 예. 워크숍 개최도 평창에서 해라라는 지침이 알겠습니다. 내려졌다고 합니다. 대규모 자원봉사자들도 파견됐죠? 그렇습니다. 네. 우선 안전하고 차질 없는 대회 운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그리고 소방 인력, 자원봉사, 응원단 등 모두 7,500여 명의 와. 인원이 현장에 직접 파견이 됩니다. 지금 서울광장에서 겨울 스포츠 체험전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건데요. 예, 예. 네.
VR 기술을 이용해서 예. 스키 점프와 또 눈썰매와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지름 23m의 아주 거대한 이글루입니다. 예. VR 안경을 쓰지 않고도 겨울 스포츠와 관련된 VR 영상을 눈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는 눈싸움을 할 수 있는 스노우볼 파이트, 또 예.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 롤러코스터 기계를 타고 예. 설산을 체험하는 듯한 스노우 드리프트, 그리고 스노우 레이싱이라고요. 와이어에 연결된 의자를 타고 직접 눈썰매를 타는 듯한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는 스노우 레이싱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아들하고 함께 여기 들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